자, 이제 축척 변경을 좀 보시겠는데요. 축척 변경은 우리 프린트물로 좀 할게요. 프린트물 혹시 다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요걸 하면서 이제 프린트물 좀 설명드릴 거니까 여기 나온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축척 변경은 조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57페이지부터 그래 나오는데, 일단 축척 변경은 의의가 나오면 개념인데, 축척 변경은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지적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도입니다. 우리 도면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임야도하고 지적도. 근데 축척 변경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도면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일어나지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 안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적도에는 아까 500분의 1짜리부터 600, 1200, 2400, 3000, 6000 해가지고 7종류 축척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야도는 쓰는 축척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0짜리, 6000짜리. 그래서 자, 지적도에서 정밀도가 낮은 작은 축척을 정밀도가 높은 큰 축척으로, 즉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정밀도를 높이는 거, 이게 축척 변경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 6000에서 임야도에서 3000으로 자, 이렇게 등록하는 거, 자, 축척을 바꾸는 거, 이거는 정밀도가 조금 높아지긴 높아졌지만 뭐 3000이나 6000이나 정밀도가 크게 안 높아집니다. 그래서 임야도 이어서는 축척 변경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은 반드시 지적도 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은근지적 지일 감은 뭡니까? 그거는 땡입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왜 아까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지적도에 이렇게 옮겨 등록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이 도면 축척이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축척 변경이라 안 부릅니다. 도면 종류가 바뀌는 바람에 도면 축척이 바뀌는 거, 그거는 등록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가. 그래서 축척 변경은 반드시 뭡니까? 여기 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지적도 내에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거. 그럼 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꿨는가? 워낙 작으니까 제대로 측량 결과가 반영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그러니까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게 축척 변경입니다. 근데 축척 변경은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축척 변경은 보통 뭐 토지 한 필지 도면 축척 바꾸는 거 그거 아닙니다. 축척 변경은 일반적으로 큰 지역에 걸쳐서 있는 그런 큰 지역들을 이제 한꺼번에 축척 변경하는 경우,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 달동도 보니까 요 맞은편에 그거 보니까 하여튼 옛날에 집도 있고 막 하여튼 토지가 어지럽게 막 널려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동네 축척이 모르긴 몰라도 하여튼 6000이나 하여튼 도면 축척이 대단히 작을 겁니다. 근데 다른 아파트 지어진 지역에는 이미 축척이 바뀌었을 겁니다. 500분의 1로. 근데 아마 그 동네, 저 맞은편 동네,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지역을 쭉 정해갖고 뭡니까? 축척 바꾸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하려고 그러면 요겁니다. 일단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얼만큼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축척 변경 위원회에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척 변경하죠. 이래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도지사, 아이고 하나 빠졌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동의, 의결, 승인. 그래서 요거 다 거치면 이제 축척 변경을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요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앞에서 봤습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 얻었다.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도 받았다라는 거면, 그러면 이제 축척변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볼게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요런 토지가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토지가 이제 6,000분의 1짜리 지적도에는 요래 등록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토지가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또 이래 분할이 되고 이래 분할이 되고. 그럼 보십시오. 실제로는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 토지가 똑같이 분할이 된 겁니까? 크고 작고 차이가 납니까? 나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분할이 되고 나니 이 도면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하도 작아갖고 써지지도 않네. 이게 거의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갖고, 자, 이게 A, B, C, D 이렇게 토지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A, B, C, D 네 필지의 토지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면적 측정해 보니까 A, B, C, D가 각각 50, 50, 50, 50 이렇게밖에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실제 전자면적 측정기를 갖고 측정해보면 뭡니까? 똑같이 면적이 50밖에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라면 정밀도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측정해봤자 요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아이고 작은 거 갖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자, 축적 변경해가지고 여기에 등록하면 분명히 면적 차이가 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면적 측정하게 되면 제대로 된 면적 측정이 안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축적 변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요 한 집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뭐 이 지금 달동 일대가 막 이거 지금 토지도 작고 해가지고 이런 집이 이런 옆집도 맹 6,000분의 1짜리 도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큰 지역을 정해가지고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의결도 있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절차 거쳤습니다. 이 해당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얻었고 축적 변경인의 의결도 얻었고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이제 축적 변경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하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요런 지역에서 요런 기간 동안 요렇게 축적 변경할 거니까 자,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행 공고를 하는데 시행 공고 요거는 며칠 이상 공고해야 되는 겁니까?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그래서 축적 변경은 요 날짜가 몇 개 나옵니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법은 날짜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특히 지적법은 날짜를 가지고, 특히 축적 변경은 날짜 가지고 장난을 계속 칩니다. 20일을 15일, 30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일 이상 시행 공고합니다. 그리고 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런 토지가 있으니까 이제 지적소관청 뭡니까? 요 경계점. 여기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면적 측정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계가 어딘지 표시 좀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점 표지 설치를 하는데 요 경계점 표지 설치 이건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나 혹은 토지의 점유자 이런 애들이 자 요 땅하고 즉 A 토지하고 B 토지의 경계는 여기에요. 그리고 C 토지하고 A 토지의 경계는 여기에요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표시는 시행 공고로부터 며칠 이내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30일 이내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지적소관청이 뭡니까? 여기 가가지고 지적청량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적청량 끝나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새로 다 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보신 기억나십니까?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는 종전 지번들 중에 본번 쓴다. 다만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안팎에 안팎에 같은 본번을 쓰는 지번이라든지 경계에 걸쳐져 있는 지번 이런 것들 뭡니까? 다 빼고 본번으로만 부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여할 수 있는 본번 수가 몇 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여하는 겁니까? 블록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혹은 최본본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런 거 한번 보신 기억 나시죠? 근데 이처럼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게 3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 축, 행 이렇게 3개. 그러니까 축적 변경 여도 뭡니까? 지번을 새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면적도 다시 정하고, 그리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들을 싹 다 새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정한 내용, 요거를 뭡니까? 지번별 조서에다 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지금 A, B, C, D, 요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토지가 있으면, 이제, 지번별 조서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게, 자, 축적 변경 전에 지번이 몇 번지였는데, 후에 면적은 몇 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쓰고요. 예를 들자면, A 토지가 15-1번지였고, 이게 16-5번지였고, 이게 17번지였고, 이게 18-9번지였고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들이 축적 변경하고 나니 지번을 새로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들이 이제 13번지, 야가 14번지, 야가 15번지, 야가 16번지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번은 이래 됐고, 축적 변경 시행 전에 면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면적이 처음에는 50, 50, 5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후에 면적이 보니까 이제 A 토지는 이건 60, 예, 그리고 B 토지는 뭔가 40, 그리고 C 토지는 55, D 토지는 예를 들자면 45.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적도 여기에서 다시 측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항들을 다 지번별 조서에 이렇게 적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 적었습니다. 근데 자, 축적 변경 시행 전후의 면적이 거의 비슷하더라. 이래 되면 뭡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축적 변경하기 전하고 후의 면적 차이가 제법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땅을 50씩 똑같이 돌려주자라는 겁니까? 이 면적 인정하자라는 겁니까? 이거 인정하고, 그리고 종전 면적의 과부족, 이건 어떻게 해결하자라는 겁니까? 현금 청산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래 됐다라고 하면 야는 면적이 축적 변경 시행 전후의 면적이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10만큼, 야도 10제곱미터, 야는 10제곱미터만큼 줄었죠. 그리고 야는 5제곱미터만큼 늘어났고, 야는 몇 제곱미터만큼 줄었습니까? 5제곱미터만큼. 이렇게 늘고 줄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번별 조서에 다 적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청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는데, 자, 청산 다 끝나면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 이제 요래 축적 변경 다 마쳤습니다라는 확정 공고합니다. 그리고 자, 지적 공부 정리하고 나면 반드시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인데, 청산 절차 이걸 한번 좀 세세하게 볼게요. 자, 아까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A, B, C, D 토지가 요게 예를 들자면 축적 변경 시행 전에는 각각 50이었는데 야들이 이제 축적 변경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야가 60, 40, 55, 야가 45에서 면적이 차이가 많이 제법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현금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 절차는 어떻냐라고 하면 일단 청산금이 얼마다라는 걸 돈부터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산정하는데 청산금 산정은 필지별 증가 면적, 야가 각각 뭡니까? 야가 10만큼 늘어났네. 야가 10만큼 줄어들었네. 5만큼 늘어났네. 5만큼 줄어들었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뭡니까? 다 지번별 조서에 적습니다. 그리고 요거 면적, 증가 면적 요걸 계산하고, 그리고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합니다. 아까 왜 요런 토지 있었지 않습니까? 요 토지, 요게 A, B, C, D 요런 토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 토지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는데, 이건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하면, 자, 제곱미터당 금액은 지적소관청이 축적 변경하면서 미리 이 동네 갑니다. 가가지고 요거 도대체 얼마씩 거래됩니까? 라는 이거 조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A 토지는 제곱미터당 100만원, 야는 200만원, 야는 300만원,
야는 400만원 이렇게 거래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조사한 내용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어디에 보고를 한다라는 겁니까? 축적변경위원회 우리 조사한 바에 의하면 A, B, C, D가 각각 100, 200, 300, 400 이렇게 자 거래되는 것 같더라. 고 해서 제출하고 축적변경위원회가 뭡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A 토지는 제곱미터당 100 이건 200 요거는 조금 세게 300 할까? 일단 350 할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냥 변경 없이 그냥 100, 200, 300, 400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액을 이렇게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는 10제곱미터만큼 늘어났죠. 그리고 요거 A 토지는 제곱미터당 얼마씩 거래되더라는 겁니까? 100씩. 그럼 10제곱미터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증감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금액에서 그래 1000만 원. A 너는 1000만 원 자 계산해라. 그리고 야는 200만 원씩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10제곱미터 곱하기 200 같으면 뭡니까?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이거는 니한테는 아이고 우리가 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자 니한테는 뭐 1000만 원 받고 1000만 원 주고 요거는 5제곱미터 곱하기 300 하니까 이제 1500만 원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즉 뭐 청산금을 계산해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남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뭡니까? 모자라기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청산금이 남으면 누구께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되는 겁니다. 모자라면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세금입니다. 뭐 공무원들 하는 일 다 지주머니에서 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무원을 욕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금에 과부족이 생기면 이렇게 해가지고 청산 절차를 다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A 토지는 청산금이 얼마로 정해졌는가? 1000만 원. B 토지는 2천만 원. C 토지는 1500만 원. D 토지는 2천만 원. 5 곱하기 400만 원 이래 하면 2천만 원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산금을 계산하고 난 이후에 지적소관청이 뭐 한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요래 정했어요 해서 A 토지 얼마, B 토지 얼마, C 토지 얼마 해서 청산금이 요래 정해졌다라는 거를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 며칠 이상 한다라는 겁니까? 15일 이상. 됐죠? 그리고 이거를 자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열람하고요. 이제 A는 분명히 뭡니까? 내가 많네, 적네 이런 소리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열람을 시키고 자 그리고 청산금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합니다. 즉 청산금 결정 공고로부터 며칠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는 겁니까? 20일 이내에. 즉 A 너는 늘어났으니까 1000만 원 납부해라. 언제까지. 그리고 B는 줄어들었으니까 우리 청산금 지급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고지 돈 내세요라는 사람은 당연히 뭡니까? 왜 이래 많이 내야 되노? 그리고 돈 받아가세요라는 사람은 뭡니까? 왜 요거 빼 안 주노? 이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이의 신청은 자 이제 납부고지 수령 통지 자 요거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내 이의 신청하는 겁니까?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1개월 이내에 뭡니까? 통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의 인용 여부 이거를 결정해서 다시 또 1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요 절차 거치면 이제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돈 내야 된다라는 겁니까? 6개월 이내에 다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까 왜 앞에서 날짜 2개 봤죠? 자,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일 이상. 그리고 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경계점 표지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일. 그리고 여기도 날짜가 몇 개 나옵니다. 15일하고 20일. 그리고 한 달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됐죠? 그래서 축적 변경에는 토탈 나오는 날짜가 15일짜리, 20일짜리 2개, 30일, 한 달, 6개월. 그래서 요래 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15일을 20일, 혹은 뭐 20일을 15일, 30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축적 변경은 날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까지입니다. 자, 요래 해놓고, 자, 이제 청산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낼 사람 돈 다 내고 6개월 이내에 받을 사람 다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적소관청은 뭘 하느냐라고 하면 자, 우리 축적 변경 요래 끝났습니다라는 확정 공고를 합니다. 근데 확정 공고는 예, 며칠 이내 해야 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날짜가 안 나오고 뭡니까? 지체 없이라고 요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지금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 갖고 계속 장난을 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청산 절차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자면 뭐 15일 이내 혹은 20일 이내에 확정 공고해야 된다. 그러면 20일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아 해가지고 예, 또씩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적 공부 정리하고 마지막에 등기 촉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절차인데 지금 제가 요래 간단하게 요래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축적 변경은 몰라 시험 치시기 전까지 여러분들 최소한 7, 8번은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차 자체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차를 모르면 12문제 중에 한 문제는 그냥 날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대충 절차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절차가 우리 프린트물 그 4페이지에 거기 요건 절차 청산 절차에서 요래 나오는데 그거 정도만 읽어보시면 예,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은 따로 안 보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별도로 우리 나중에 뭐 밑줄을 제가 좀 나중에 쳐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됐고 그리고 61페이지 가시게 되면 61페이지 5번에 축적변경위원회에서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 프린트물 마지막 장입니다. 자, 프린트물 마지막 장에 보시게 되면 8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죄송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11월, 12월 달에 그 프린트물 4페이지짜리 내드렸는데 거기에 위원회가 3개가 나올 겁니다. 요를 비교해서 축적변경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회가 3개가 나오는데 예, 그 위원회는 모아갖고 한 방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지적위원회까지 보고 한꺼번에 그걸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예, 그 정도 말씀을 드려놓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교재 64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예, 지적정리 및 등기 촉탁해가지고 이제 요게 최종 결론 부분인데 자, 지금 자, 우리 지금까지 본 내용은 뭘 봤냐라고 하면 예, 토지 이동 사유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분할은 설명 안 드렸지만 합병도 나왔고 지목 변경이라는 것도 있었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축적 변경도 있었고 네, 그런 거 쭉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제 토지대장에 나오는 요 사항입니다. 이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이 사항들이 새로 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분할의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면적이 줄어들었을 거고 그리고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이 늘어났을 거고 그리고 뭐 지목 변경은 지목이 바뀌었을 거고 그리고 축적 변경의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뭡니까? 지번도 바뀌었을 거고 면적도 바뀌었을 거고 다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뀐 내용을 바뀌었으니까 이 지적 공부를 뭐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정리를 다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축적 변경도 보니까 자, 확정 공고하고 난 후에 뭘 하더라는 겁니까? 지적 정리를 제일 마지막에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적 공부는 정리가 됐는데 우리 자, 등기부는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나오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이거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근데 보십시오. 등기부 표제부에 나오는 사항, 요건 뭐냐, 어떤 게 나오냐라고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런 것들이 여기에 등기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바뀐 내용을 반영해서 정리를 했는데 아직 등기소의 등기부, 이거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야는, 이거는 지적소관청에서 하고 요거는 법원 등기소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성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자기 업무니까 다 한 겁니다. 마쳤습니다. 근데 야가 마치면 자동적으로 이게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가 요거 정리하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정리하고 난 이후에 뭐 해주느냐라고 하면 얘한테 뭐 하느냐라고 하면 야 표제부 그거 바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면적이 200이었고 종전에 200이었는데 토지가 분할되는 바람에 이게 100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부는 100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 좀 바꿔라. 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요거를 등기 촉탁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자,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그러면 자, 요 토지의 표시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표제부에도 똑같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지금 대장하고 지적공부, 등기부 이거는 작성관리 주체가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등기법하고 지적법에서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거. 자, 요거는 자, 양자가 서로 불일치한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면적이 200인데 여기 나오는 내용은 300이더라. 양자가 서로 불일치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뭘 기준으로 해서 뭘 일치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일치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여기는 면적이 200, 여기는 면적이 300입니다. 이거는 면적을 300으로 통일해야 됩니까? 200으로 통일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자, 요게 기준이 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일치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제도가 뭐냐라고 하면 등기 촉탁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우리 촉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라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등기는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자,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한다라고 부르는데요. 관공서끼리 등기, 이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 관공서가 다른 관공서한테, 즉 등기소한테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한다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개인이 등기소에다가 해주세요 말하는 게 신청이고요. 관공서끼리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 그거를 요래 부릅니다. 촉탁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럼 등기 촉탁은 누구한테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요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등기 촉탁입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여기에는 소유자란을 보니까 박민석이 해서 요래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소유자란을 보니까 자, 이영희에서 요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소유자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해서 뭘 입시시키느냐. 부리자면 이거는 뭘 기준으로, 자, 박민석이로 통일합니까? 이영희로 통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즉 권리관계는 이게 등기부가 기준이 됩니다. 자, 요 경우에는 자,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를 일치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요 제도가 뭐냐라고 하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 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요거는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다가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이거 정리하세요라는 거, 그게 바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입니다. 근데 요거는 등기 촉탁은 잘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노랗게 썼고요. 이거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이건 등기법에 나오는데요. 등기법은 이거 말고도 중요한 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거의 15년 전쯤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딴 애들은 더 중요한 들한테 치이 갖고. 그래서 이거는 글자 잘 안 보이게 일부러 같은 푸른 빛깔로 썼습니다. 글자가 더 안 보이는 게 이 색인가? 이걸 해볼까?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 소유자는 뭘 기준으로 해서 뭘 정리합니까?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요걸 요래 일치시키는 겁니다. 요 그림 봐놓으십시오. 됐죠? 자, 요까지 해놓고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대장이 하나 있다. 자, 이렇게 대장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의 왼쪽에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오른쪽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다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요 내용, 여기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요래 부릅니다. 토지 이동 정리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대장의 오른쪽 정리하는 거, 요거는 뭡니까? 소유자 정리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토지 이동 정리할 때 지적소관청 담당 공무원이 함부로 지적 공부를 막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 그래 되면 문제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해할 때는 항상 뭡니까?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결재 서류 이름이 뭐다라는 겁니까? 토지 이동 정리할 때는 결재 서류 이름이 뭡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할 때는 결재 서류 이름이 뭐다라는 겁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재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재 받아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이거부터 갑니다. 토지 이동 정리. 이거부터 가죠. 자, 그럼 토지 이동 정리의 경우에는 이거 정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쪽 부분. 됐죠? 이쪽 부분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봤습니다. 우리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뭘 기준으로 해서 뭘 정리한다 그랬습니까? 야가 대장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의 표제부 정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 제도가 바로 뭐다라는 겁니까? 등기 촉탁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토지 이동 자유가 생기면 뭐 등록 전환이 분할이니 합병이니 뭐 지목 변경이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럼 바뀐 내용을 여기 반영해 주는 게 바로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기 촉탁은 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등기 촉탁은 답이
예, 개념 말고. 그거 개념 맞습니다. 근데 등기촉탁은 아까 답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신규 등록. 예, 신규 등록. 그러니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상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 등기촉탁 이거는 답이 신규 등록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갈게요. 교재 64페이지 보시면 예,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66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자, 2번에 등기촉탁이란 말 나옵니까? 예, 거기에는 등기촉탁 사유 해가지고 많은데 거기 1번에 괄로 해가지고 땡땡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만 밑줄 쳐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신규등록, 등기촉탁에는 요거 신규등록 제외 이거 빼놓고 딴 거 밑줄 쳐져 있으면 예, 그거는 예, 합격할 가능성 적히 낮아지는 거 아시죠? 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등기촉탁은 그거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 아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엔 요겁니다. 자,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자, 이 지금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정리입니다. 이거 정리는 자, 일단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이 분할됐으니까 지적공부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도 안 했는데 정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직권으로 필요하면 직권으로 한다든지 혹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한다든지 그리고 자, 민법에 보면 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야가 뭡니까? 네가 안 하면 내가 대신하지 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적공부 정리는 지적공부가 정리됐다라는 사실을 자, 이제 통지를 해주는 거.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 이외에 다른 애가 신청해가지고 지적공부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자기 지적공부가 정리됐다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해준다라는 겁니까? 통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적정리 등의 통지인데 요거는 자, 우리 프린트물 보시면 자, 그 프린트물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통지 사유 그리고 자, 프린트물 5페이지입니다. 요거요. 찾으셨습니까? 예, 그거 보시면 예, 통지해가지고 자, 언제 통지한다. 즉, 그 통지해야 되는 통지 사유가 4개가 나오죠. 밑줄 쳐는 거 찾으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직권으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됐다. 혹은 사업 시행자가 신청했다. 혹은 대위 신청했다. 그리고 등기 촉탁했다. 요 4개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교재 보면 한 10개, 9개쯤 쭉 나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줄이면 요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다. 이래 되면 예, 이거는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통지를 해주느냐라고 하면 통지식입니다. 예, 통지. 이건 언제까지 해주느냐라고 하면 예, 요거는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으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해서 자, 날짜가 15일, 7일이 나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고래 해놓고 자, 우리 교재 한번 가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 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3번에 지적정리 등의 통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통지 사유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9번까지 쭉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가 전부 뭐냐라면 이 직권입니다. 근데 친절하게 동그라미 1번 보면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청량에서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예, 이거 친절하게 직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2번입니다. 지번 변경.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지번 변경해 주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겠습니까? 직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자, 사는 데가 달동 444번지입니다. 그래서 재수가 너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달동 444번지가 내 집원인데 이거 좀 바꿔주세요. 666으로. 그럼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다. 예, 그래서 지번 변경은 신청이 아니라 뭡니까? 직권으로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지적공부 복구. 자, 예를 들자면 어제 자, 남구청이 불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거 토지 소유자가 야 불탔으니까 내 지적 광부 복구해라 신청해야지 복구하는 겁니까?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직권으로. 자, 그리고 4번에는 직권 나오네요. 그리고 5번도 직권 나오고,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돼 새로 지번을 부여한다. 자, 여기 달동이 이제 남구 달동에서 중구 달동으로 바뀌었다.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되면 행정구역이 바뀌면 지번을 새로 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거는 자, 내가 신청하면 아이고 이제 중구로 내 바뀌었으니까 444 대신에 뭐 666으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할 수는 없는 겁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을 새로 부여한다.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뭡니까? 직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직권으로 바뀐 사실을 모를 수가 있으니까 걔한테 뭡니까? 통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7번이 사업시행자, 8번이 대위신청, 9번이 등기 촉탁에서 요래 나오니까요.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냥 이렇게 직권, 대위신청, 사업시행자 신청, 등기 촉탁에서 요래 4개입니다. 고래 자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시기는 그 15일 7일 나옵니다. 그 정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거 됐고,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자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양괄로 1번 자 기등록지의 소유자 정리. 그래서 요겁니다.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소유자 정리는 뭐 한다라는 겁니까? 이거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리할 때 뭡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거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요거 정리 이거는 뭐 보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등기된 토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보고 하면 되는 겁니까? 등기 보고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등기 관련 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등등등등이 4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64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1번에 등기완료 통지서 등에 의한 정리에서 자 기억하고 니은 그거 2줄을 밑줄 칩니다. 일단 기억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하는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따라 정리를 한다. 그거.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자 제가 읽는 거 밑줄 치십시오. 등기부에 기재가 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정리할 수가 있다 없다. 그거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는 등기보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등등등등 4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면 되고, 자 이제 이번엔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 정리입니다. 자 우리 대장을 만들었는데 대장의 왼쪽은 이제 지적소관청이 지가 결정을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소유자를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 등기된 토지 같으면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아 이 소유자가 강민석이구나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선등록 후등기 원칙상 신규 등록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 이거는 등기부를 보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자 여기 기재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 65페이지 제일 위에 줄입니다.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신규 등록하러 오네 잡아갖고 막 물고만 해서 야 너 이 이름 뭐야? 몇 년생이야? 이렇게 해서 애를 자 잡아 족치는 게 아니라 그 65페이지 거기 두 번째 줄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한다란 말 있죠.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라고 하면 (45페이지라고) 써놓으십시오. 페이지 45. 그래서 신규 등록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결정하는데 이거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이거 아까 뭐 봤냐라고 하면 신규 등록하러 올 때는 네가 소유자다라는 거 증명하는 서류 한번 가지고 와보라는 거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확정 판결서도 있고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도 있었고요. 혹은 협의문서 이런 것도 있었고 됐죠? 그걸 통해서 보고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 정리까지 제가 훑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지적 측량 부분 그거 보시고 이번 시간에 조금 미흡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필요하면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이고 시간이 너무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